오늘 이 시간에는 쌤이랑 채만식의 논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로는 169쪽입니다. 얘들아, 지금 논이야기 작가가 누구예요? 채만식이잖아. 여러분들 채만식 하면은 어떤 작품으로 알고 있죠? 모르나요? 몰라요? 우리 작년에 아마 2학년 모의고사에서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 나왔을 것 같은데, 혹은 뭐 치숙이라던가 태평천하라던가. 자, 채만식 하면은 어떤 작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풍자 기법을 잘 사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풍자라는 것은 사실 약간 비꼬는 거잖아. 그렇잖아. 자,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보시면 저기 몇 번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를 보시면 보기에서 자, 논이야기에서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주인공의 성격적인 결함이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채만식 작품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인물이 사실 별로 없어요. 뭔가 좀 주인공 하면 우리가 보통 선한 인물이거나 바람직한 인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채만식 작품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성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논을 팔고요. 광복을 이해타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헛된 기대를 품는 한덕문은 그랬죠. 자, 인물 누구라고요? 한덕문이요. 근데 이 한덕문이 어때요 지금?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네. 무슨 대상으로 그려진대요? 풍자의 대상으로 그려진대요. 그런데 그가 타인에게 뚜렷한 해악을 끼치지 못하는 뭐라는 점에서도요.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대요. 그리고 한동문이 국가에 대해 왜곡된 가치관을 지니게 되는 과정이나 자, 국가에 대해서 왜곡된 가치관을 왜 가지게 되었지? 우리가 이제 이따가 같이 본문에서 살펴볼 거예요. 해방 직후에 토지 분배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고려를 하면 이 작품에서 궁극적인 풍자의 대상이 요 주인공이 살아온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풍자의 대상이 인물일 수도 있어. 인물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사회 현실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측면에서 볼까요? 풍자의 대상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거예요. 개인적인 풍자의 대상과 사회의 어떤 풍자의 대상 이렇게 나눠가지고 볼 거예요.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핍박받고 수탈당용 민중에게 국가라 무엇인가 하는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대요. 자, 우리는 이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내용 보기 전에 인물에 대해서 벌써 알았다. 주인공 누구? 한덕문. 한덕문은 조금 어때? 성격적 결함이 있대요. 그리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부분부터 사실 좀 어려웠잖아. 그치?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볼게. 원가, 토반가, 아전이 있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을 수도 있어. 원님 있잖아. 예전에 고을에 원님 있죠. 원님. 그 다음에 토반은 뭐예요?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저기 안 나왔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토반? 나왔죠. 토반 나왔네. 여러 대에 이어서 그 지방에서 붙박이로 사는 양반. 지역 유지 한마디로. 지역 양반. 됐어요? 아전 아시죠 여러분들? 어쨌든 원과 토반 아전들이 뭐를 해요? 토색질을 한대요. 토색질이 뭐예요? 막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하는 거. 사실 민중의 어떤 민중 수탈해 먹은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붙잡아다 때리고 교만 피우고 하되 세미는 뭐야?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밑자는 쌀밑자잖아요. 그래서 세금으로 곡식을 이렇게 가져다가 국가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백성은 어때요? 모른 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 시절인 것 같아? 옛날 꽃날이잖아 지금. 언제 원님이 있었어? 언제 지역 양반들이 있었어? 바로 구한말 때입니다. 구한말 때 지배계층의 횡포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A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대요. 서술자가 지금 나옵니까? 여기에? 뭐 안에 있습니까? 나라고 나옵니까? 안 나와요 지금. 그 다음에 천하 오랑캐. 오랑캐 하면은 누구니? 일본인들이잖아. 애비와 자식이 맞담배질을 하고요. 겁나 지금 버릇없어. 그지? 남매간에 혼인을 하고요. 겁나 비윤리적이야. 그죠? 뱀도 먹고 너무 야만적이야. 근데 사실 조선인들도 먹은데,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의 어떤 부도덕하고 야만적인 국민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인들이 저희가 주인이랍시고 교만을 부리고 순사와 헌병은 칼바람에 조선 사람을 무슨 대접을 해? 개, 돼지 대접을 하고. 그럼 이거는 언제 때니 지금?
그렇지. 일제강점기 때야 지금. 공출을 내어라. 공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야? 식량 아니 뭐죠? 뭐죠? 이렇게 먹는 거. 농산품을 갖다가 이렇게 뺏어가는 거야. 한마디로 공출. 이제 뜯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징용 나가거라. 야미 거짓거래 하지 말아라 하면서 볶아대. 우리나라 조선인들을 볶아대. 또 일본이 자기 나라다. 일본이 우리나라라. 뭐 우리나라는 조선이지 일본이 우리나라야. 한국 식민을 강요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일본 백성이다. 이런 도무지 그럴 마음이 우러나지를 않는 억지춘향이 노릇. 억지춘향이 노릇은 사실 싫은데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잖아. 그죠? 이런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자, 지금 보시면 이 A 부분은요. 사실 서술자는 나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서술자가 중심 인물인 한덕문의 과거 경험을 갖다가 뭐 해주고 있어요? 요약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덕문이 이런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떤 시대요? 구한말 지배 계층의 어떤 횡포에도 견뎌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때는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일제강점기 시기도 살았고요. 자,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나라, 내 나라 여건. 자, 구한말의 상황이죠. 남의 나라 여건, 일제강점기였죠. 백성들에게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고통이나 주자는 것, 유익하고 고마울 것도 조금도 없는 물건이었다. 자, 나라라는 것은 나한테 전혀 유익함이 없네. 따라서 앞으로도 새 나라는 말고 더한 것이라도 자, 나라한테 어때요? 지금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떤 국가관이야? 왜곡된 국가관이죠. 그죠? 개인에게 도움이 안 되면 국가가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의 국가관이냐면 한덕문의 국가관입니다. 한덕문. 왜곡된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사실 이제 1번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맞아요. 지금 1번에 상황의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상황의 부조리함을 공간적 배경이 나왔나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1번에 시간적인 거는 나왔는가? 공간적 배경 나왔나요? 지금? 안 나오죠, 지금. 근데 뭐 시간적인 거는 우리가 좀 추측 가능하긴 하지만 1번 지워버리자. 희화적 소술, 우스꽝스럽게 어디 표현합니까? 아니죠. 그것도 지워버립시다. 그 다음에 3번이요.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답은 지금 벌써 4번 보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한덕문의 심리,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해 과거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 이거는 그러네. 맞네. 그죠? 답은 4번이나 5번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해년 경술합방. 경술합방이 언제냐면 1910년 국권 필탈되었던 해입니다. 그 이듬해였대요. 한생원은 아까 우리 한덕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자, 한생원이라고 또 명칭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젊을 때의 한덕문입니다. 빼앗기고 남은 논 7마지기를 불가불 어쩔 수 없이 이 말이야.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할 형편에 이르렀대요. 왜 그런가 봅시다. 7, 8명이나 되는 권솔이라는 거는 가족이야. 가족이 한 7, 8명 되는데 내 논 7마지기에다가 남의 논이나 몇 마지기를 소작하여 가지고는 여간한 규모와 아기약식이 아니고서는 아기약식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안 좋은 옷과 안 좋은 음식이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현상 유지를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식구들이 먹고 살기에 자, 내가 가진 논 가지고는 돼, 안 돼? 안 돼. 게다가 한덕문은 그 부친과는 달라서 살림 규모가 없었다 그랬죠. 자, 사람이 좀 호황되고 해픈 편이었다. 인물에 대한 모습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네. 그지? 그런데 호황되고 해프다라고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를 해주고 있죠. 부친 하태수가 죽고 아빠 이름이 한태수인가 봐. 대신 당가산이 뭐냐면 당가산은 여러분들 그 집안 살림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집안 살림을 맡음.
집안 살림을 맡은 지 5, 6년에 한덕무는 빚을 힘에 넘치는 빚을 졌대. 그런데 이거는 살림에 보태느라고만 진 빚이야? 아니다라는 거지. 왜? 왜 이렇게 빚을 졌어? 허황다고 해품값을 하느라고 뭐를 했어? 그렇지. 술과 노름을 술술이라는 것은 기대 이상으로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빚지게 된 거는 사실 살림살이보다는 이런 인물의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그렇네. 그죠? 풍자의 대상이야 지금. 게다가 1년 농사 지어야 어때요? 번연이 모자라는데 분명하게 그래도 모자라. 분명하게 모자라는데 거기에다가 술 먹고 노름하니 늘어가는 것은 빚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중략 이후 부분 나가기 전에 선생님이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작품 지금 보시면은요, 사실 옛날 구한말 시대도 살았고 일제강점기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언제냐면 해방 직후예요. 해방이 돼서 주인공 한덕무는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일본인한테 팔았던 논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돼요. 근데 이 한덕무는 긍정적 인물이에요? 부정적 인물이에요? 부정적 인물이에요. 그런데 있잖아,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를 회상을 하게 되는데, 화면 보이신가요? 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구한말 때 한태수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지? 한덕무네?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동학운동에 가담했다라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고을 원님한테 땅을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보시면. 그쵸?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살림 규모를 자기가 잘 못 끌어가지고 길천이라는 일본 사람한테 땅을 팔게 돼요. 자, 근데 해방 이후에 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지만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 것 같잖아요. 자기의 팔았던 논이었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땅을 찾지 못하고 나 해방됐을 때, 독립됐을 때 만세 안 부르길 잘했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안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인물에 대한 뭐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풍자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전체 줄거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에서 어때요? 지금 과거로 회상을 하기 때문에 구성이 무슨 구성을 취하게 되냐면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게 돼요.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하나 메모해놓고 갑시다. 잘 안 보여요? 여기는 다 썼어요? 여기는? 네, 그럼 이거를 선생님 키워줄게요. 이렇게. 넘어갈까요? 네. 승현아, 저기 중략 이후 부분 읽어볼래? 이 넷가를 한승원은 길천이 되다가 그냥 팔던 이들인지 계속 읽으세요. 돈은 아쉽고 한 판에 또한 어스르기 비싼 값으로 팔아넘겼다. 자, 여러분들 중략 이후 부분 한번 보세요. 중략 이후 부분을 보시잖아요. 맷갓이라는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잖아. 이 맷갓은 뒤에 보시면은요,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가꾸는 산.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거 제목이 논 이야기잖아. 근데 왜 산입니까? 자, 이 한생호는요, 길천이 일본인 지주라고 그랬죠. 논을 팔고 나서 또 어때요? 돈은 아쉽고 한 판에 또한 어수룩이, 자, 비싼 값으로 뭐까지 팔아 넘긴 거야? 산까지 다 팔아 넘긴 거야.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야. 길천은 그 맷갓에다, 길천은 누구예요? 지금 일본인 지주예요. 그 산에다가 뭐를 심었어요? 낙엽송 심었어요. 나무 심었어요. 근데 30여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어떤 살림이 되었어요? 아주 상당한 살림이 된 거야. 자, 늙은이의 총기요. 늙은이 여기 누굴까?
한동문입니다. 한동문. 논을 도로 찾게 되었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자 해방 이후야 지금 깜빡 맥각 이 산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쫓아가게 되냐면 자 보시면은 쭉쭉 낙엽송들이 총총들이 들이셨는데 베기에 너무 아까워 보이는 거지. 꼭 이거 내가 다시 찾으면 이 나무들 다 누구 건데? 내 건데. 그래서 이제 막 쫓아가는 거야 지금. 한 서너 신하가 다시 읽어주세요. 한 서너 신하가 한편에서부터 깡그리 베어 눕히고 일면 우주를 치고 한다. 이 서넛은 누군 것 같아요 지금? 나무 베는 벌목꾼들이에요. 지금의 벌목꾼들 나무 베는 사람들이야. 일변 한쪽에 어때요? 오죽이라는 것은 그 나무 가지야. 나뭇가지를 이렇게 착착 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죠? 이놈 이 불안당 놈들 이 맷갓 벌목한다는 놈이 어떤 놈이냐. 비틀거리면서 고함을 치고 쫓아오는 한생원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이러던 손을 멈추고 뻔히 바라다 보고 샀다. 이놈 너르구나. 한생원은 영랑이라는 읍내 사람 벌목 주인 앞으로 몰려들면서 한대 갈길 듯이 지팡이를 둘러맸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누구한테 쫓아갔어요 지금? 영남한테 쫓아갔죠. 영남 체크해 놓으세요. 근데 이 영남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읍내 사람이야. 촌투성이에게 촌투성이는 지금 누구냐면 한동문이야. 무단히 해거를 당하면서 해거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지금 보시면은 뭔가 괴상한 얄궂은 짓이야. 이 얄궂은 짓을 당하면서도 공수 손을 이렇게 공손하게 모으는 걸 공수라고 하잖아요. 늙은이 대접을 해요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아니 이 늙은이가 환장을 했나? 갑자기 벌목하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할아버지가 와가지고는 막 뭐라고 하니까 왜 그러는 거야? 왜? 하고 지금 따지죠. 이놈 네가 왜 이 맷갓을 손을 대느냐? 이거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상관이요? 어째 이놈아 상관이 없냐? 막 둘이 지금 무슨 갈등 드러나고 있어요? 외적 갈등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맷갓이길래? 내 맷갓이다. 한동문이 맷갓이다 이놈아 하면서 지금 서로 어때요? 지금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한동문은 이 맷갓을 자신의 것이라고 뭐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호호 내 별꼴 다 보니 괜시리 술 먹었거든. 어째 지금 고이 삭히지 아니고선 나있게 먹었는데 어때? 왜 남의 일하는데 와가지고 행악질이야. 왜 나쁜 짓이야. 늙은이 다리는 뼈다구 부러지지 말란 법 있나? 무슨 말이야? 여기 있다가 너 다리 부러지기 전에 빨리 가? 이 소리야 지금? 그렇죠? 좀 그래도 늙은인데 뭔가 좀 대접해주지 않고 그냥 막 나가죠 지금? 오냐 이놈 날 죽여라. 너 죽고 나 죽자. 아 대체 대력을 말해요. 대체 이유를 말해요. 왜 그럽니까? 무엇 때문에 이 야륜지 내력을 말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이 맷갓이 그새까진 길천이 것이라도 조선이 독립했으니까 인제 내 것이란 말이야 이놈아. 아 여기 지금 하고 싶은 말 여기 있네. 조선이 독립되었으니까는 이제는 한동문이 것이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동문이 맷갓을 자신이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렇지. 바로 조선이 독립되었으므로죠. 지금 이것이 바로 자기가 다시 맷갓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메모했어요? 네. 조선이 독립이 됐는데 어째 길천이 맷갓이 길천이 아까 누구였어요 지금? 일본 사람이었어요. 한동문이 것이 되는구? 그러죠. 길천이는 이꼬르 1인들은 땅을 내놓고 갔으니까 그전 임자가 다시 차지하는 게 옳지. 이게 지금 누구의 논리예요? 한동문의 논리죠. 오 인혁이라는 거는 2인칭이야. 당신이 말이야. 당신이 이 맷갓을 전에 길천이한테 팔았다? 이제 말도 엄청 짧죠 지금. 아까도 짧았지만. 그랬으니까 1인들이 땅을 다 내놓고 가니까 공짜로 도로 차지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그 개 같은 못 같은 소리 앵간치 해두고 없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 사람은 지금 나는 뻐젓이 길천 농장 살림 관리인인 강태식이한테 돈 얼마 주고 2,000원 주고 계약서 받고 샀다. 공정하게 뭔가 산 느낌이 들잖아 지금. 그치? 자, 강태식인 길천이가 해준 위입장 가지고 팔고 돈 내고 산 사람이 임자지. 그 사람이 누군데? 지금 자기야?
이 말하고 있는 사람 누구야? 영남이야. 됐어요? 지금 이해되고 있어요? 저 옛날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 임자가? 이 사람은 누구야 지금? 한동문이죠. 한동문? 그러면은 지금 영남 입장에서는 한동문 네가 임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임자다 라고 서로 뭐를 주장하고 있어요?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죠. 자, B 부분 읽어주세요. 8.15 직후. 8.15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이 서기 전 혼란한 틈을 타서 이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이 되어가지고 개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 죄를 불린 일이 허다하였다. 이 삼판 사건도 그런 것의 하나였다. 아, 지금 이런 상황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은요. 이 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이렇게 한편이 돼가지고 1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해버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 속에 밝은 무리들은 아까 위에서 말한 누구였을까 지금? 강태식이라는 인물이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때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의 해석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서술자 해석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번의 선지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 거죠. 됐죠?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내면서 이게 좀 무슨 이야기지? 라고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 뒤 훨씬 지나서 1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자, 국가의 토지 정책이죠. 이런 소문이 들렸대요.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생우는 자기 거 돈 7마지기를 뭐를 주고 다시 사야 돼? 그렇지, 돈 내고 다시 사야 돼. 근데 물론 한생욱에는 그런 재력이 있어 없어? 없대요. 그리고 내가 전에 임자인데 한생운이 보기에는 그것이 어떤 처사야? 불합리한 처사였다라는 거지. 자, 한생운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러한 국가의 토지 정책을 어때요? 자기는 돈도 없고요. 게다가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한테 분이 나가지고 누구한테 쫓아갑니까? 구장한테 쫓아가죠. 그래, 1인들이 죄다 내놓고 가는 것을 백성들한테 돈을 내고 사라고 마련을 했다면서 확인을 하게 되죠. 아직 자세히 모르겠어도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고 하더군요 라고 새로 난 구장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뒤로 그런 놈의 법이 어디 있단가? 그래, 누가 그렇게 마련을 했는고? 하니까는 누가 그래요? 나라가 그랬을 테죠. 나라? 우리 조선나라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나라가 뭐 다 말라 비틀어진 거야? 그게 나라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왜 내 땅을 자기들이 팔려고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지금 한덕무는요 굉장히 불신감, 원망, 국가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라던가 이런 신뢰 이런 게 없죠 지금. 자, 근데 구장이 편을 들어줍니까?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 선생님이 봐보세요. 이 부분 한번 보시면 한생원은 그 논이랑 맷갓이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고 파셨으니까 임자로 말하면은 그게 누구 거야? 길천이 거지 왜 한생원 건인가요? 라고 구장이 이야기를 하죠. 암만 팔았어도 길천이 내놓고 갔으니까 도로 내 것이 돼야 옳지 무슨 말이야. 왜 나라가 내 것을 뺏어? 꽁으로 왜 뺏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한생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거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누가 맞다고 생각이 드시는가요? 한동훈이 맞나요? 부장이 맞나요? 그냥 뺏긴 게 아니라 자기가 돈 주고 팔았으니까 조금 어때요? 완전히 소유권을 주장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사실. 자, 한동문이 농가 맷갓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지금 구장이 말한 대로 돈을 받고 팔았다라는 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사실 이 농가 맷갓의 소유권에 대해서 한동문과 구장이 서로 어때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소유권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작품이랑 지금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풍자 대상이 개인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한동무는 역사의식도 없고요. 그 다음에 허황된 꿈만 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 더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해방 후에 이 한동무는 결국 어때요? 지금 사회적 약자라는 거지. 그래서 해방 후에 이런 토지 정책, 불합리한, 부조리한 사회를 풍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들아, 문제 2번 한번 볼까요? 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그랬네. 그럼 1번은 맞았어요? 1번 어디가 틀렸어요? 낙엽송 누가 심었어요? 길천이 심었죠? 2번은 맞아요? 한동무는 해방이 맥가스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장과의 견해 차이 드러내요? 맞죠? 그 다음 한동무는 헐값인 줄 알면서도 생계 문제 때문에 맥갓을 길천에게 팔았던 일을 후회한다. 헐값으로 팔았어요? 비싼 값에 팔았다고 나왔잖아. 중략 이후 부분에. 그랬지? 그 다음에 4번은요? 이거 확인하고자 구장을 찾아갔어요? 아니죠. 분이 나서 찾아갔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길천 만났어요? 길천 안 만났잖아요. 자, 3번의 정답 몇 번?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네, 뭐라고요? 돼요? 3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3번 한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야 돼.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영남의 말은 이해타산의 관점에서 광복을 바라보는 한동문의 태도를 이렇게 둘이 연결이 되냐고요. 그게 연결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연결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정리를 하고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풍자적인 성향이 크죠, 지금. 그래서 시점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한 역순행적 구성, 역전적 구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주제는 지금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농민이 자신의 땅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사회가? 없잖아요. 이런 현실에 대한 비판과 농민의 우직한 기대감을 풍자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사실 한동문에 대한 풍자죠. 그죠? 한동문에 대한 풍자도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개인적인 측면과 어때요? 사회적인 측면을 둘 다 풍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보시면은요, 지금 구성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지금 광복 이후에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한세문의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구원말 때 땅을 빼앗긴 회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일인한테 땅을 빼앗긴 과거사 나옵니다. 여기서 무슨 구성 나와요, 지금? 역전적 구성 나와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온 한생원의 모습과 나라의 농정이라는 것은 이런 땅에 대한 토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나만지 안 부르길 잘했네 이러면서 끝난다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작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험범위에요. 알겠죠? 네.